제발 살려줘. 거대한 덩치의 조폭 두목이 한 여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떨고 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위협적이었던 9명의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고 홀로 서 있는 한 여성만이 수만 번 거칠게 쉬지 않은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대체 어떻게... 체육관 회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친근하게 다이어트를 도와주던 바로 그 체육관 사장이 지역 조폭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한 여성이 위기의 순간 숨겨진 정체를 드러내며 악인들을 통쾌하게 응징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평범한 체육관 사장이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조폭들이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강서연이라는 한 여성의 숨겨진 과거와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한판 승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아침 운동이 어떻게 이런 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그 시작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 30분 강서연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죠. 30대 중반의 서연은 키가 165cm 정도의 탄탄하게 다져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넉넉한 운동복 때문에 그 몸매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마친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건강한 윤기가 흘렀고 맑은 눈동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감춰져 있었죠. 아침 6시 서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헬시라이프 여성 전용 체육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체육관은 이 동네에서 꽤 유명했어요. 서연의 친절함과 전문성 때문에 회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거든요. 특히 다이어트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체육관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종 운동기구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벽면에는 동기부여가 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같은 문구들이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헬시라이프 가족들의 변화 일기라는 코너였어요. 회원들의 운동 전후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는데 각각의 사진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10kg을 감량한 주부, 건강을 되찾은 직장인, 자신감을 얻은 대학생까지 모든 사진이 서연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10분도 안 되어 첫 번째 회원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박미선이었어요. 미선은 1년 전부터 이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선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서연이 밝게 인사하자 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성실하신데 제가 게을러질 순 없죠. 그런데 정말 오늘이 다이어트 챌린지 마지막 날이에요? 맞아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에 목표 설정할 때가 생각나네요. 서연은 미선의 첫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체중계에 올라가기도 부끄러워했던 미선이 지금은 당당하게 운동복을 입고 체육관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이어서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20대 후반의 김지영은 회사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이수진은 출산 후 체중 관리를 위해 등록했고 40대의 최연주는 건강 관리를 위해 나왔죠. 지영아, 오늘 웨딩드레스 피팅 어떻게 됐어? 미선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완벽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꿈에 그리던 드레스를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지영이 감격스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서연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회원들이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각자의 사연과 목표를 알고 있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체육관 한편에는 서연의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곳 벽에는 각종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응급처치법 자격증 등등. 하지만 그 자격증들 뒤에 숨겨진 다른 증서들은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사장님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새로 가입한 회원이 자격증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회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알려드리려면 계속 공부해야죠.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정말로 배운 것들은 그런 평범한 자격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생존 기술, 전술적 사고법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 과거는 이제 봉인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오늘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여할 회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총 8명이었는데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로 한 달간의 다이어트 챌린지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열심히 하셨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뒷산 구보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회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뒷산이 높지는 않죠? 체력에 자신 없어 하는 회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 조절을 해드릴 거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시면 돼요. 서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 동네 뒷산의 모든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등산로의 경사도, 위험한 구간, 쉬어갈 수 있는 장소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운동복을 갈아입고 간단한 준비 운동을 마쳤어요. 서연도 평소보다 조금 더 활동적인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에 회색 티셔츠, 그리고 운동화.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서연이 입으니 왠지 달라 보였어요. 운동화 끈을 매며 서연은 잠시 과거를 떠올렸어요.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운동복 대신 완전 무장을 하고 험난한 임무를 수행했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의 서연은 그저 회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친근한 체육관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서연이 밝게 말하자 회원들이 하나둘 문 앞에 줄을 섰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한 달간의 노력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아침 7시 총 9명으로 구성된 일행이 체육관을 나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앞장서고 8명의 회원들이 뒤따랐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라 아침 공기는 선선했고 나무들은 서서히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뒷산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탓에 거리는 한적했고 가끔 출근하는 사람들이나 아침 산책을 나온 어르신들만 마주칠 뿐이었습니다. 회원들은 들뜬 마음으로 수다를 떨며 걸었어요. 와, 진짜 공기 좋다.
지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탄했어요. 맞아. 이런 날씨에 운동하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 수진도 동조했습니다. 서연은 회원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정도 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분들이 이제는 뒷산 구보를 앞두고도 이렇게 여유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오늘 날씨 완전 딱이에요. 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러네요.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뒷산 입구에 도착하자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됐어요. 잘 정비된 산책로였지만 그래도 평지와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회원들을 둘러보며 간단한 브리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산길은 평지와 다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올라가세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하면 되고 혹시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회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등산로 초입은 완만한 경사로 시작됐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어 운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새들의 지저귐도 들리고 가끔 다람쥐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맨 앞에서 적당한 속도로 걸음을 이끌었어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회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최적의 속도였죠. 그녀의 걸음은 안정적이었고 호흡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정말 체력이 좋으시네요. 벌써 30분째 걷고 있는데 숨도 안 차고. 현주가 약간 헐떡이며 말했어요. 평소에 꾸준히 운동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도 조금만 더 꾸준히 하시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서연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사실 그녀의 체력은 일반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정도 운동은 그녀에게 워밍업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등산로를 오르면서 회원들은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처음 체육관에 왔을 때는 10분만 운동해도 헉헉댔던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미선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사장님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르쳐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영도 동조했습니다. 산책로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서연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들이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서연의 귀는 일반인보다 훨씬 예민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결과였죠.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만으로도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왜 멈추셨어요? 지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잠깐만요. 앞쪽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네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경계감이 묻어났어요. 회원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사람들인가요? 가장 어린 회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서연은 회원들을 자신의 뒤로 보내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몇 걸음 더 나아가자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산책로 한가운데에 4명의 남자들이 흩어져 누워 있었어요. 주변에는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고 담배꽁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듯한 모습이었죠. 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들의 옷차림, 몸에 새겨진 문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평범한 술친구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덩치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서연 일행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술이 덜 깬 듯한 표정과 함께 불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영준이었죠.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최영준이 혀 꼬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옆에 있던 한재철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형님, 아침부터 운동하러 온 아줌마들인가 봐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경계감이 깨어났어요. 이런 상황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수없이 겪어봤던 위험한 순간들과 비슷했거든요. 회원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희 그냥 돌아갈까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 산책로는 순환 코스가 아니었어요. 올라온 길로 다시 내려가려면 결국 저들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상황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가 지나가도 될까요? 서연이 최대한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회원들을 자신의 뒤로 보호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면서 말이죠. 최영준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었어요. 야, 이 누나. 여기가 니네 집 마당이야? 왜 허락을 구해? 그의 말투는 처음부터 공격적이었어요. 옆에 있던 한재철과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명 모두 서연 일행을 에워싸듯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무엇보다 상대를 위협하는데 익숙해 보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아침 운동을 나온 거예요. 잠깐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이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회원들은 서연 뒤로 바짝 붙어 있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미선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젊은 회원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 최영준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야, 누나들. 여기서 그런 시시한 운동 말고 우리랑 재미있는 운동 할래? 그의 말에 다른 조직원들이 음흉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회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무서워요. 지영이 서연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도 무고한 회원들을 이렇게 겁주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서연이 한 번 더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재철이 갑자기 서연에게 다가오더니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누나, 목소리 참 예쁘네. 우리 형님이 친근하게 말 걸어주시는데 왜 이렇게 시큰둥해?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한재철의 입김이 서연의 얼굴에 닿았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제발 비켜주세요. 저희는 정말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야, 이 여자 정말 재미없네. 최영준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말 걸어주는데 왜 이렇게 까칠해? 이때 다른 조직원 한 명이 회원들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들도 좀 친근하게 굴어봐요. 왜 이렇게 무서워해? 제발 그만해주세요. 미선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공포에 질려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오랫동안 평범한 체육관 사장으로 살아오면서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 최영준이 되물었어요. 그만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조직원들은 서연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야, 내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이야? 최영준이 화를 내며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서연은 회원들을 뒤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 바로 뒤에 계세요.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요. 회원들은 서연의 변화된 분위기에 놀랐어요. 평소에 친근하고 부드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금의 서연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면서도 강인한 느낌이었어요. 누나, 우리 말 안 들려? 한재철이 서연 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한재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한재철은 알 수 없는 오싹함을 느꼈어요. 마치 맹수와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비켜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조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 미친년이 진짜. 최영준이 화를 내며 서연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는 서연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최영준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채더니 순식간에 비틀었습니다. 완벽한 관절기였죠. 각도와 힘의 배분이 정확했고 상대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도 큰 부상은 입히지 않는 기술이었어요. 최영준이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대한 덩치의 남자가 순식간에 무력화된 거였습니다. 으악, 아야, 나 달라고. 최영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회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소 알고 있던 친근한 체육관 사장 서연이 덩치 큰 조폭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말이죠.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 같았어요. 형님, 한재철이 놀라며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서연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최영준을 놓고 한재철을 향해 몸을 돌린 상태였어요. 한재철의 주먹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지만 서연은 그것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여 주먹을 피한 서연은 즉시 반격했어요. 손날로 한재철의 몽엽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경동맥을 압박하는 기술이었죠. 한재철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모든 일이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회원들은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벌어진 일에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 나머지 두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나는 오른쪽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협공을 펼쳤습니다.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오히려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오른쪽에서 오는 상대의 팔을 잡아 던져버렸어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상대가 비틀거리는 사이에 왼쪽에서 오는 상대를 발차기로 무력화시켰어요. 발차기도 예술이었어요. 정확히 상대의 복부를 가격해서 호흡을 멈추게 했지만 내장에는 큰 손상을 주지 않는 절묘한 힘 조절이었죠.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순식간에 4명의 조직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았어요. 마치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규칙적이었고 표정도 평온했어요. 사장님.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연이 회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평소의 친근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괜찮으세요? 다치신 분 없으시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 대체 어떻게... 미선이 말문이 막혔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도 없었죠. 사실은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서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군대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력이었거든요. 회원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군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현주가 의문을 표했어요. 특수한 부대였어요. 서연이 간단히 답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회원들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와 싸웠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죠. 최영준이 가장 먼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서연을 원망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달리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2년이 감히 최영준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서연은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지금 가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어요. 문제 삼지 않겠다고? 최영준이 비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여유가 없었어요. 야!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한재철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형님,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뭔가 제대로 배운 게 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나면서 서연을 경계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제는 함부로 덤빌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배운 게 있으면 어쩔 건데? 최영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광수야, 지금 당장 뒷산으로 와. 응, 아니야. 애들 5명 정도 데리고 와. 급한 일이야.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1명이나 2명이라면 몰라도 추가로 5명이 더 온다면 회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사장님, 우리 경찰을 불러요. 지영이 속삭였어요.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죠. 아직은 안 돼요. 일단 여러분부터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해요. 서연이 회원들에게 말했지만 최영준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죠. 야, 어디 가려고 그래? 일 커지기 전에 무릎 꿇고 사과하면 이쁘게 봐줄게. 사과요? 서연이 차갑게 되물었어요. 그래, 사과. 우리 형님께 무릎 꿇고 용서 빌어. 그럼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줄게. 회원들은 서연이 정말 무릎을 꿇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싫어요. 뭐라고? 싫다고 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요. 길을 막고 여성들을 괴롭힌 건 당신들이잖아요. 최영준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인연이 진짜 죽고 싶나 봐.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최영준이 부른 추가 인원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쪽 샛길로 내려가세요. 서연이 회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산길을 잘 아는 그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이미 대안을 생각해두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하지만 회원들은 서연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아무리 서연이 강해 보여도 이제 총 9명이나 되는 남자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장님,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지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이 다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녀에게는 회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다치는 건 상관없어도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새로 오는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곧 5명의 추가 인원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어요. 오늘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형님, 곧 도착할 거예요. 한재철이 최영준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 여자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하지만 최영준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의 자신감이 없었어요. 서연의 실력을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이었죠. 과연 숫자만으로 이 여자를 제압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형님, 이 여자예요? 새로 도착한 조직원 중 리더격인 김광수가 서연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는 최영준보다도 더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래, 저 여자야. 우리 형님 손목을 비틀고 재철이를 기절시킨 년이야. 최영준의 설명에 새로 온 조직원들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들 눈에 서연은 그저 평범한 체육관 사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몸매도 운동복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저 여자가 형님을 혼자서... 김광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우리 형님이 거짓말 하겠냐? 서연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총 9명의 상대. 일반인이라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거든요. 707 특임대에서 받은 혹독한 훈련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가시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었죠. 야! 이 여자 정말 끝까지 나대네. 새로운 조직원들이 웃어댔어요. 형님, 그냥 우리가 처리할까요? 김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 필요 없어. 혼내주고 무릎 꿇게 해. 조직원 셋이 동시에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앞서 동료들이 당한 것을 봤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서연의 움직임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마치 무용수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관절기로 꺾어버린 후 무릎차기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정확한 타격이었어요. 상대는 숨을 쉴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두 번째 공격자가 옆에서 발차기를 날렸지만 서연은 그것을 손으로 막아낸 후 상대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세 번째 공격자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세 번째 공격자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지만 서연이 이미 거리를 좁혔어요. 정확한 손날치기로 목옆을 가격했고 그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또다시 3명이 무력화됐어요. 남은 조직원들은 서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뭐야, 저 여자! 김광수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표정이 번졌어요. 형님, 이거 보통이 아닌데요? 진짜 특수부대 출신인 것 같아요. 최영준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서연의 실력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다 같이 달려들어. 여자 하나 못 잡아. 김광수가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6명이 동시에 공격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서로 방해가 될 수 있었어요. 서연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어요. 한 명의 공격을 피하면서 다른 한 명을 공격하고 그 여세를 몰아 또 다른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서연의 발차기는 예술이었습니다. 높이, 각도, 타이밍이 모두 완벽했어요.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위치를 가격해서 상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회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게 정말 우리 사장님이야. 지영이 속삭였어요. 평소 알던 친근한 체육관 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약 5분 후 9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서연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약간 거칠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마치 가벼운 운동을 마친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 중에서 김광수와 최영준만이 간신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공포가 번져 있었거든요. 너 대체 누구야? 김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신만만했던 이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침착했고 눈빛은 더 이상 친근한 체육관 사장의 것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검은 독수리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체육관 사장이에요. 서연이 평온하게 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체육관 사장이 어떻게 이런 실력을... 최영준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예전에 군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김광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연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고 나니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거든요. 혹시 특수부대? 김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어요. 조직원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누구와 싸웠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707. 최영준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707 특임대라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서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최영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거대한 덩치의 조폭 두목이 한 여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원들은 놀랐어요. 조금 전까지 위협적이었던 조폭들이 서연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최영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일어나라고 했어요. 최영준이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김광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으로 이런 일 다시 하면 안 돼요. 특히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만약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네, 알겠습니다. 최영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다시는 이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김광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영준은 동료들을 하나씩 깨웠어요. 조직원들은 모두 비틀거리며 일어나서는 서연을 한 번씩 쳐다본 후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완전한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형님, 우리 어떻게 해요? 한재철이 떠나면서 최영준에게 속삭였어요. 조용히 해. 그리고 오늘 일은 입 밖에 내지 마. 알겠어? 네, 형님. 조직원들이 모두 사라진 후 조용해진 산책로에서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다시 꺼내야 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미선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서연이 회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약간의 궁금증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아니에요. 사장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잖아요. 지영이 먼저 말했어요. 맞아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현주도 동조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회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지 30분 후 산책로에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등산객 중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폭들은 모두 사라진 후였고 현장에는 서연과 회원들만 남아있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년의 경찰관이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서연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저희 회원들을 괴롭혀서 제지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죠? 네, 경찰 오신다고 하니까 황급히 도망갔어요. 경찰은 현장을 꼼꼼히 조사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땅에 떨어진 소주병들과 담배꽁초들, 그리고 약간 어지러워진 주변 상황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다친 분 계세요? 경찰이 회원들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모두 괜찮아요. 미선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겠네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건 위험하니까요. 경찰의 조언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회원들이 어떻게 됐을까? 경찰이 떠난 후 서연과 회원들은 체육관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계획했던 뒷산 구보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모든 회원들은 오히려 흥분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지영이 엄지손가락을 지켜들었어요. 맞아요.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액션 영화 주인공 같았다니까요. 수진도 칭찬했습니다. 서연은 부끄러워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회원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장님,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한 회원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7 특임대요. 회원들은 우아하는 탄성을 터뜨렸어요. 707 특임대라면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부대 중 하나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체육관에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서연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거든요. 정말 조폭들을 혼자서 다 쓰러뜨렸다며? 새로 온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내가 직접 봤는데 정말 대단했어. 마치 영화 같았다니까. 우와,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셨구나. 든든하네. 서연은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회원들이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오후에는 체육관이 평소보다 더 활기찼어요. 회원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서연은 평소처럼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네요. 미선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지켜주실 거죠? 지영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은 제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회원들이 모두 웃었어요. 오늘 일로 인해 서연과 회원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체육관 사장과 회원의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된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 체육관 문을 닫으면서 서연은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아침 운동으로 시작했던 하루가 이렇게 특별한 하루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체육관 사장이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특수부대 출신의 강인함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인함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데 사용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제 진짜 평범한 생활은 어려울 것 같네.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행동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체육관 불을 끄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회원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체육관이 되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서연에게는 회원들의 안전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